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밤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을 하나 더 만들게 되는데요. 이건 당연하죠. 지주사 체제 그리고 3사 합병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 끝나고 있었죠. 그래서 영상 만들고 나서 사실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알고서도 자료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약속에 좀 갔었는데요. 약속 장소에 가서도 계속 이 생각이 맴돌더라고요. 하여튼 한마디로 호재고, 이 호재가 이제 회사 측이 왜 이 시점에서 이 발표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음, 회사 측이 지금 뭔가 칼을 갈았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왜냐면 저번에 JP 모건 그 리포팅에 대해서 반박을 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애널리스트까지 이제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런 어떤 반박문까지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회사가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그 리포팅 이후로 이제 굉장히 꺾여버렸잖아요. 좀 인위적인 시세를 좀 만들면서 시장도 이제 그 뒤로 좀 밀리긴 했지만, 사실 셀트론이 다른 어떤 성장주,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 주도주들이 다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상황 속에서 셀트론만 좀 못 냈죠. 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회사 측에서도 이제 좀 참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서정규 회장이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 3월 달,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까지가 거의 이제 주요 이제 업무를 보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면, 어, 은퇴하는 어떤 이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기업 주가 측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꽃길을 만들어지질 못할 망정 이 재를 뿌리는 식의 어떤 이런 흐름을 가만 목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의 어떤 변곡을 만들려는 공시의 타이밍이 아니었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후속적으로 회사도 이제 밀어붙일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떤 게 나올까? 또 어떤 게 나올까? 왜 이 시점이었을까? 추석을 앞둔 시점, 추석 기간 동안 또 뭔가 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죠. 예, 해외 임상하고 있는 거, 영국에서 하고 있는 거, 또 이제 임상 신청서 제출한 것들, 승인 떨어지는 이슈들.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들이 이제 앞으로 핵심적인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핵심은 아니었죠. 예, 동물 임상부터 해가지고 안정성 정도는 그냥 웬만큼은 나오죠. 근데 이제 효능이 나올 때 됐죠. 효능은 이거는 이제 한 번도 전 세계 이제 항체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서 발표한 적이 없어요. 이게 나온다면 임팩트는 글로벌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전 세계 제약사들까지 정부들까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JP 모건의 반박, 그리고 두 번째 이 합병안 발표,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핵심적인 재료를 회사 측은 반격의 카드로서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지주사, 오늘 발표한 게 지주사 체제, 그리고 3사 합병에 대한 얘기, 이를 통해서 종합 제약 회사로서 도약을 하겠다, 빅파마 되겠다 얘기죠.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 보여지고요. 이거에 따른 어떤 주가 전망 전략,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좀 볼게요. 오늘 3.4% 셀트론이 이제 상승한 채 마감했는데, 시간 외로 3.68%. 이게 조금 초반에 공시 나왔을 때는 18,000원 상승했으니까 이게 몇 퍼센트죠? 6.9%구나. 그러다가 이제 조금 빠졌네요. 그리고 헬스케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으로 8.7% 상승해서 시작해서 9%까지 상승했다가 6.96%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로 마감했어요. 상한가로 시작해서 살짝 풀렸다가 다시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시총이 이제 작으니까 워낙 이제 합병에 대한 반응도가 조금 더 탄력적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삼성보도 시간에서 좀 급등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호재죠? 예, 호재라는 측면으로 볼 때 이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는 건지 여부는 뭐 다음 주 두고 봐야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 2019년도 1월달 나온 기사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이제 내년 임기 3월이죠. 예, 임원의 임기가 이제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무슨 뭐 재벌 그룹의 회장도 아니고 뭐 죽을 때까지 회장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 예,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기한 것들 다 지키는 분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것 역시도 제왕적인 어떤 기업의 총수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지금 뭐 기우성 그리고 그 김영기 부회장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오른팔 왼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기고 가는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 서정진 회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아니 항상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분이 나와가지고 다 뭐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근데 이분이 안 나온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좀 아쉽긴 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한 5년 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직판 체제를 완성하고 떠나겠다. 그래서 지금 1년 중에 한 절반은 뭐 해외에 있다고 하죠. 지금도 역시나 뭐 해외 영업맨으로 뛰고 계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목표점을 어느 정도 좀 달성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나와서 이제 벤처 기업을 설립해서 하겠다는 취지를 그때 또 밝히셨죠. 참 멋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시가 나온 내용이 뭐냐면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죠.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합병 계획 발표. 셀트리온 합병 계획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설립 계획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될 것 같았죠. 그때 제가 영상 만들어 드리고 그것도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설립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예상이 좀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3사 합병을 하겠다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예상하는 수순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진짜 그럴까? 이거에서 이제 아예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불확실에 대한 부분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호재로 좀 여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사실은 주가의 정배열 상태에서 나와줬으면 굉장히 세죠. 근데 좀 아쉽게도 지금은 주가가 정배열이 아니라 약간 역별로 밀려버린 차트가 깨진 형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에 매물들을 흡수하는 형태의 재료로 활용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후속적으로 강력한 또 다른 게 이제 넘어와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셀트리온 주가를 보시더라도 이거 잠시만요. 이런 상태에서 터졌다 그러면 정배열이기 때문에 이제 혹은 이제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이게 나왔으면 아주 베스트했죠. 근데 아쉽게도 뭐 주가는 회사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밀어붙인 어떤 세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진짜 계획적으로 정말 설계 잘 짜고 한 거죠. 잘 짜고 한 거죠. 이 합병안이 역사적 신고가 돌파한 상황에서 나왔다면 요걸 이제 돌파한 상황에서 나와줬다면 이거는 그냥 셀트리온도 헬스케어도 제약이도 무엇이든 제가 볼 때는 상한가예요. 매물도 없는 지역. 근데 지금 이 지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물을 흡수하는 형태의 재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죠. 이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 부근, 뭐 전고점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근에서 또다시 매간토금 호재가 나오면 그때 이제 이걸 돌파를 하면서 이제 저세상 주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회사 측도 어쩔 수 없었을 거고, 회사 측이 주가를 뭐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 이번에 이 재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반격 카드를 꺼낸 변곡을 원하는, 예,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변곡점이 되길 원하는 그런 재료 카드로서 이 시점을 선택한 게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지배구조 강화를 위하여 셀트론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 서정진은 보유한 셀트론 헬스케어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그때 설명드린 대로 자기 주식을 이제 이제 우리가 자금이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셀트론 헬스케어 홀딩스를 이제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했죠. 이따가 이제 헬스케어 쪽에 이제 그 공시를 보면 이미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이제 많이 뒀어요. 셀트론 헬스케어와 홀딩스의 합병을 통해 셀트론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하겠다. 그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이게 이제 충족되는 시점이 내년 9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설 이제 회사가 합병할 때는 1년이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9월에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 설정을, 기간 설정을 이렇게 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충족되는 시점에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은 경영 투명성 확보 및 효율화 제고를 위한 합병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그래서 3사 합병은 내년 9월 이후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설립이 이제 오늘 된 거잖아요. 9월 25일 날 셀트론 헬스케어 홀딩스가. 그래서 이게 1년 동안은 사업을 하고 나서 셀트론 홀딩스랑 합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요거 합병하고 나서 3사 합병을 추진한다는 거기 때문에 내년 9월 이후로 3사 합병을 추진할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쪽에 이제 지분인데요. 최대 주주 변경됐다. 뭐 그냥 단순하게 변경된 게 서정진 회장의 33명이 최대 주주, 이렇게 이제 소유 비율 38%를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설립된 셀트론 홀딩스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셀트론 홀딩스 외 34명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변경 전 이제 최대 주주 서정진 소유의 셀트론 헬스케어 지분 중 일부를 신설 법인인 셀트론 헬스케어 홀딩스로 현물 출자했다.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지배지 구조 강화다. 그래서 참 스스로 한 말을 지키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지 않으려는 그게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25일날 설립된 거 이렇게 찍혀 있죠. 근데 제가 조금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서정진 회장이 갖고 있는 35%의 셀트론 헬스케어 지분을 전부 다 현물 출자하지 않고 11.2%는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24.33% 지분만 현물 출자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설립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혹시라도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아시는 분은 댓글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다음 설명할 때 좀 참고를 할게요. 이건 저도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어떤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나머지 지분은 다 똑같죠. 똑같고 이제 요게 일부를 현물 출자해서 설립을 했다. 이렇게 좀 공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측의 보도자료,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보도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사 합병 계획 발표를 했다. 요 셀트론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해서 2021년 말까지 셀트론 홀딩스와 합병, 지주사 체제를 확립하겠다. 이와 함께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 3사 합병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그룹 경영 투명성 제고 및 효율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룹 지배구조 강화와 함께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 선도하는
종합 생명공학기업으로 도약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지주사 3사 합병, 빅파마 도약 요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발표했고, 요 내용은 아까 다 짚어본 내용들이네요. 셀트론 그룹은 이번 헬스케어 홀딩스 설립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3사 합병을 통해 단일 회사에서 개발과 생산 및 유통, 판매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냥 헬스케어랑 셀트론은 그냥 하나 회사로 만드는 게 좀 낫죠, 사실은. 계속 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세무 당국으로도 또 패소를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항소해도. 그런 부분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우연찮게 제가 마감 복귀 영상에 그 내용을 다뤘었는데 바로 장 끝나고 이 내용이 나와버리네요. 뭔가 좀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좋죠. 그냥 합쳐버리는 게 좋죠. 셀트론 그룹은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경쟁을 위한 회사의 사업 역량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 제약 시장에서 자본력과 규모를 앞세운 글로벌 빅파마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갖춘 제약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사가 합병할 경우 의약품의 연구 개발부터 마케팅 및 직접 판매 유통망까지 갖춘 직판체제 같이 갖춘 대규모 제약회사가 탄생하게 돼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만든 이 직판체제가 결국은 국내에 있는 다른 어떤 제약사가 해외에 팔고 싶을 때 헬스케어 통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이제 얀센으로 이제 넘긴 그 레이저 티님 같은 경우 사실은 그거 다시 판매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얀센에서 팔겠지만 헬스케어에서 팔 수도 있는 거죠. 유럽 쪽에 대한 영업망을 잘 갖고 있으면 여기다가 유럽은 판매권을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번 합병이 결국은 큰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 더 큰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룹 내 바이오 의약품과 케미컬 의약품 등 주요 제품들로 경쟁력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국내외 시장에 선보이게 되면 매출 규모 확대 및 판매 채널 단일화에 따른 효율성 측면의 양적,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알게 모르게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셀트론 제약이 이제 케미컬 의약품들을 관계 당국하고도 협상하거나 다른 어떤 쪽하고 협상할 때도 이걸 그냥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항체 의약품과 포트폴리오 가지고서 같이 영업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지, 단일품 갖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으로 지금 따로따로 다 법이 갈라져 있으니까 네 실적이고 내 실적이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사 체제는 이런 식이죠. 서정진 회장이 신설 셀트론 홀딩스, 그러니까 그 지주사끼리 합병한 그거 홀딩스를 지배하고, 이게 셀트론을 지배하고, 셀트론 제약을 지배하고, 셀트론 홀딩스 이제 신설된 지주사가 셀트론 헬스케어를 지배하는 이런 어떤 구도를 지주사 체제로서 형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3사 합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아주 단순해지죠. 조직이 아주 단순화된다는 게 중요하죠. 서정진 회장에서 합병 셀트론 홀딩스 지주사, 그리고 합병 셀트론 사업회사,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해지죠. 합병 완료 후에
지주사, 사업사 딱 2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제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나중에 상장시킬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비상장이지만 셀트론 홀딩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상당한 여지가 좀 생길 수 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따가 뭐 지주에서 관련된 얘기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셀트론 그룹은 적격 합병 요건이 갖춰진 후 즉시 셀트론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 합병을 추진해서 2021년 말까지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제 공정거래법 행위 제한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그때 3사 합병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새로 만들어진 홀딩스가 1년 이상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9월 말이 돼야 두 홀딩스 합병을 추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합병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를 잡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두 홀딩스 합병 후 그 밑으로 셀트론 3인방을 3총사를 합병하게 된다. 그래서 3인방의 합병은 21년 넘어서죠. 예,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뒤에요. 3사 합병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 이슈가 길게 이어가는 성격의 호재는 아닐 거예요. 당연히. 뭐 이런 게 임박해야 이게 호재의 어떤 그 흐름이, 힘이 단기적으로 확 몰아붙이는데, 사실 이게 한참 뒤에 하기 때문에 합병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3사 합병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회사가 꺼낸 카드로서의 어떤 역할은 주가의 변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정도지, 이걸 가지고서 전고점을 뚫어주겠다, 영사적 신고를 내겠다, 강한 어떤 그런 어떤 형태의 상승을 만들어내겠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임박해야 재료는 강력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지주사 체제로 되는 것보다 이 3사 합병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주주 입장에서, 주가 입장에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3사 합병이 되는 거는 22년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일으키는 강도는 조금은 약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주회사를 체제를 형성하게 되면 또 알아야 되는 게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제 지금 이제 여당이 그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개정안을. 이게 뭐냐면 될 것 같아요.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은데, 현행법이 지금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는 20% 이상, 비상장은 40% 이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개정안은 10%포인트씩 상향하는 거니까 30%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이런 거예요. 요 지주회사죠? 지주회사가 이 셀트리온 자회사의 지분을 지금은 20%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30% 이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뭐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셀트론 홀딩스가 셀트론을 20%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셀트론 주식이 지금 시가총액이 35조죠. 뭐 최근에는 40조를 넘었었고. 그럼 3, 4조가 필요해요. 3, 4조가.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게 뭐 한꺼번에 그냥 사들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친 어떤 유예 기간을 아마 두게 될 텐데, 어쨌든 이게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서 추후 지주회사 체제가 됐을 때 사업 자회사의 어떤 지분율을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화두가 될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정안은 새롭게 설립되는 경우 이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셀트론 헬스케어
그 셀트론 그룹의 이제 지주사 체제랑은 이제 연계되는 거죠. 뭐 하지만 이제 뭐 유해긴 같은 거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장기적인 어떤 관점이지 뭐 지금 당장 뭐 이게 뭐 어떻게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지주회사가 보유를 해야 될 자회사 지분율은 현행 20%이면서 개정안은 30%. 상장사 기준이고요. 개정이 된다면 합병 지주사는 합병 사업사의 지분율을 30%까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병 지주사를 상장시켜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혹은 뭐 과거처럼 백기사, 뭐 테마섹이나 JP모건처럼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이런 방법을 아마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공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3자한테서 혹은 IPO를 하는 측면에서 아마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워낙 이제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사 셀트론 그룹 3사 합병한다. 시총만 52조. 지금 현재 시총 3사 합치면 52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많은 시총인 거죠. 그래서 공룡 제약사가 탄생한다는 예고. 이런 식으로 이번 주말에도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고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 갖겠죠?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라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곡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재료를 던져줬다? 예, 딱 제공해줬다? 예, 촉매를 제공해줬다? 이런 어떤 느낌이고요. 예전에 이제 셀트론 서정진 회장이 얘기했던 거예요. 3사 합병에 따른 이제 효과. 예, 하나의 법인 아래서 셀트론은 바이오시밀러를, 제약은 케미칼을 각각 열심히 생산 개발하고 헬스케어는 이를 열심히 판매함으로써 더 이상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구상이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 요게 얼마나 좀 뭐랄까요, 사익 편취라는 그런 어떤 꼬리표를 달게 하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제 오늘 마감 복귀 영상 한번 꼭 보세요. 요 내용 짚었으니까. 그러니까 서정규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어떤 부분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기업을 좀 확실하게 그냥 투명하다 이거를 그냥 아무런 잡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합병을 시켜버리는 게 깔끔한 거죠. 합병은요, 이 절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 2022년에 이뤄질 내용이, 그거보다는 지주사 합병부터 있으니까 내년 9월 이후로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이사회 결의해서 이거를 이제 또 합병 신고서 제출하고 주주명부, 이제 하긴 뭐 홀딩스끼리니까 뭐 주주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한 3개월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잡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 이제 3사 합병에 대한 빠른 어떤 절차를 아마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사 합병이 다가올 때쯤 되면 더 자세하게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 요걸로 인해 가지고 좀 머리 아픈 어떤 논란들이 그리고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들이 아마 있게 될 거예요. 그건 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뭐 한참 뒤니까 한참 뒤니까 사실 3사 합병이 올해 뭐 이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근데 그럴 가능성은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합병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참 뒤에나 이제 논의를 아마 해야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와줬 이제 지주사 체제 그리고 합병을 한다는 발표를 뭐 확정 짓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시를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은 나왔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셨는데 예전에 영상에서 짚었었어요. 합병을 하면 공매도 전부 다 상환을 강제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 하셨는데 그건 제가 증권예탁원 대차거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고요. 합병 시 소멸법인이라도 만약에 이제 셀트론과
헬스케어랑 제약이 3사가 합병할 때 셀트리온이 존속하고 나머지 두 개 이제 기업이 소멸되더라도 이 소멸되는 기업의 대차 물량이 존속이 가능해요. 예, 이게 자동 청산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소멸법인 주식은 상환된 것처럼 계약을 말소시키고 합병 신주로 이제 교체를 해준대요. 야, 저는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될까 했는데 이게 된대요. 예. 하지만 이제 비경제적인 권리 있잖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제 대여자가 이제 리콜을 해야죠. 받아와야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 청산이 강제 청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게 합병한다고 공매도를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뭐냐? 셀트리온 공매도의 청산의 유일한 방법은 주가 폭등에서 담보 부족으로 강제 청산되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결론 내어드렸죠? 예. 그래서 이번 발표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전격적인 합병 발표는요, 저는 회사의 반격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지난 JP모건 리포트에 대해서 회사 측이 적극적인 반박을 했죠. 애널리스트 간담회까지 개최하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전례 없는 대응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JP모건 리포트는 뭐 가격 하락을 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였던 걸로 저는 보고요. 그게 공매도 세력이든 매집어다는 세력이든 사주를 했던 자체적인 어떤 JP모건이 했던 모르겠지만 그건 의도성을 갖고 한 거고요. 예, 의도 없이 그냥 애널리스트가 내 생각이 하면서 냈을 리는 없을 거고,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거에 목표를 두고 이제 한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회사 측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랐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누르는 형태가 시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시장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시세는 인위적으로 눌렀단 말이에요. 예,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회사 측의 두 번째 반격은 이미 이 합병한 지주사 체제는 뭐 계획하고 있었고 결정해 놓았던 사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발표를 할 것인가를 재고 있었을 거고 이번에 전격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변곡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제 메가톤급 호재 발표, 향후 수소폭탄급의 재료 일정이 있는 코로나 말하는 거죠, 제가. 셀트리온 그룹주가 역사적 신고가도 내지 못하고 이런 주가가 정말 소위 개판이 된 것은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는 사실 핵심이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헬스케어 제약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2018년 고점을 돌파해주는 것이 시세 분출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 주식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측은 그 지점을 돌파를 안 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 전고점 돌파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돌파하게 되면 대기 매수세가 급속도로 유입돼가지고 대중 투자들의 수급이 물밀듯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카카오와 네이버 보십시오. 전고점 돌파하니까 그냥 미친 듯이 급등해버리죠. 매물도 없이 그냥. 대중 투자들이 막 달라붙고 막. 그래서 결국은 그 지점을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급이 물밀듯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매물이 없는 영역이라서 죽음의 매수세로도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현 공매도 2조 원대는 박살날 게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예. 그렇다면 회사 측의 세 번째 반격은 무엇이 될까요? 아마도 코로나 항체 치료제 효능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과 환호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수급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왜 회사는 9월 25일 오늘 합병을 발표한 걸까요? 저는 주가의 변곡을 만들 촉매제를 던져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 서정진 회장은 여의받은 상태라고 생각돼요.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P모건의 반박 액션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되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정진 회장도 총리와의 대화에서 다른 코로나 기업들 투기성으로 오르는 거라 하면서 조금 짜증내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지금 현재 셀트론의 주가 상황을 굉장히 짜증나게 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역량과 최근 행보, 호재를 놓고 볼 때 지금 주가가 솔직히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저는 회사가 칼을 갈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진 회장이 지금 은퇴하는 이 시점에서 꽃길을 안겨주지는 못해도 꼬라박는 주가는 좀 아닌 것 같다고 김영기 기우성 대표가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 결국 하방을 원하는 자들은 분열을 원할 겁니다. 일제가 조선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분열을 조장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세력이 될 수 없는 것은 뭉치지 못하는 분열의 속성 때문입니다. 주가만 빠지면 아우성되는 것이 바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10년의 거대한 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주사 체제, 합병, 그룹사의 강력한 호재임은 분명합니다. 실적의 방향성과 업종의 주도력도 확고합니다.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홀딩을 통해서 성장에 동행하고 앞으로 자산가가 될 거에 대한 확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하게 얘기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신 박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생각을 저는 공유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네, 늦은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주사 체제 합병에 대한 발표는 사실 그런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잖아요. 몇 가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어떤 큰 우리가 그 졸업식 때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그때 첫 직장 입사할 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을 넘기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좀 늦지만 영상을 만들었고요. 네, 다른 생각 있으신 분들 댓글 남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왜 11%는 남겨놨지? 요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시청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